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05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진솔 씨가 들어왔어요. 방송 모니터인데요. 무슨 일이냐면은 저희가 최근에 이주민 관련된 모니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민, 난민, 그다음에 성평등 이런 혐오 관련된 모니터는 반드시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올해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그런지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이제 들렸습니다. 바로 베트남 이주 여성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남편으로부터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신문과 방송이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니터를 긴급하게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신문 보고서는 안 나왔고 방송 모니터 보고서를 진솔 씨가 주셔가지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아마 신문을 따로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신문 모니터 보고서는 혹시 나오게 되면은 제가 이번 이 방송 이후에라도 간단하게 방송과 달리 신문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 이렇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건 네가 내게 보내는 시그널인 걸까 혹시나 나의 바보 같은 학대해서 민원연 방송 모니터 부끄러워 특집. 부끄러워. 네,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어? 네. 누구 노래예요? 오지은 씨 노래라고 네. 가사를 살펴봤습니다. 홍자가 아니야? 왜 오지은 씨 그러니까 왠지 트로트 가수일 것 같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 사진이 뭔가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그래? 약간 본인의 독사진 같은 게 네. 있는데 잘 모르는 가수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부끄러운 일이긴 하죠. 너무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일단은 사건 자체를 설명을 드릴까요? 지난 4일에 베트남 이주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이제 폭행을 당했고요. 폭행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폭행은 저는 뭐 일상다반사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많은 이주 여성들이 생활 속에서 뭐 언어 폭력, 그 다음에 실제로 몸으로 당하는 폭력, 그리고 뭐 시부모님으로부터 받는 폭력, 뭐 여러 가지 일상적인 그 차별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영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희귀본이죠. 영상이 나오질 않잖아요. 가정 내에서 하는 그런 폭력인데, 근데 이제 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이 SNS에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이제 확 커졌거든요. 영상의 힘이죠. 가해자인 남편은 영상 공개 하루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요. 그리고 8일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재 자녀와 함께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아기거든요. 아주 어린 아기예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이주여성 쉼터에서 지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마침 지금 베트남의 람 공안부 장관이 이제 한국에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 사건이 양국 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도 람 장관을 만나서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했죠. 이에 람 장관은 폭행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며 한국 정부와 경찰이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7월 6일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6일부터 10일까지의 방송사 저녁 종합 뉴스를 살펴봤어요.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일단 보도량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SBS, TV조선, 채널A가 6건씩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보도량을 보였고요. JTBC도 총 5.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보도한 방송사가 YTN이었는데요. YTN도 3.5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사들이 대부분 이번 사건을 주요하게 보도했고 보도량의 차이도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보도한 거거든요. 많이 한 거.
예, 이주 여성이 매 맞았다고 폭력당했다고 이렇게 많이 보도하는 건 난생 처음 봐 진짜.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영상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정말 선의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폭행 영상이 입수됐으니까 이거를 팔아먹는 저는 그게 되게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 평소에 경찰서에 가서 보면 폭행당한 이주 여성 사건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보도하지 않다가 이 영상이 입수되니까 영상이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있으니까 다 씁쓸하네요. 보도한 거 전 그렇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보도해서 놀랬고요. 그것이 물론 뭐 람장간이 들어왔고 또 지금 분위기가 좀 그전보다는 더 이런 부분에 이제 공론화가 가능한 분위기인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 제가 최근까지도 모니터를 하면서 진행할 때 이주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계속 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 보도가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영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방송 종사자들 말하는 그림이 되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보도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폭행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이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저는 아무튼 속상했는데 그 영상을 보여주는 방송의 화면은 비교적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멈춰가지고 아주 보기 끔찍한 그런 장면 없었어요. 블러 처리도 기본으로 다 돼 있고요. 그건 한번 평가해 주세요. 보도화면 구성에서도 비교적 무난했는데요. 모든 방송사들이 영상을 일시정지하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보여줬고요. 특히 채널A가 이 폭행 장면을 가장 정제된 형태로 이제 봤을 때 가장 좀 폭행의 잔혹성이 그래도 시청자에게 많이 느껴지진 않도록 전달을 잘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토론했어요. 저하고 진솔 씨하고 또 신문 모니터 하는 친구하고 저하고 셋이서 한번 싹 방송을 본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라고 서로 토론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핵심 사안을 뽑은 거죠. 그게 먼저 폭행한 이유를 자꾸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폭행한 이유가 뭐겠어요? 아니 근데 이유가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우리 말이 그 말이야. 맞아. 한국말이 서툴러서 답답해서 폭행했대. 이게 폭행한 이유고요. 그다음에 뭐 밥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밥을 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있잖아. 맞아. 자기가 생각하는 아니 이유. 근데 이유가 어떻게 됐든 사실은 폭행 맞아. 그 자체로 되게 나쁜 일인데. 왜 네. 전하는 건지. 자, 폭행한 이유를 어떻게 전했는지 좀 얘기해 봅시다. 네. KBS 베트남인 아내 무차별 폭행 긴급 체포 네. 7월 7일 기사였는데요. 네. 한국어에 서툴고 베트남 음식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 이렇게 가해자의 폭행 이유를 그대로 보도했고요. 네. 채널A 왜 한국말 못해 무차별 폭행 갈비뼈 골절. 기사에서는 앵커가 이 보도를 하기에 앞서서 때린 이유가 더 황당합니다라고 밝혔음에도 경찰 조사 중에 가해자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고 자꾸 말대꾸하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화가 났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걸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뉴스에서는 더 시청자들을 화를 돋구기 위한 왜 그런 그런 참. 멘트인가요? 그러니까 그죠? 좀 더 가보자. 네. 그다음 MBC는 MBC는 언어 달라 감정 쌓였다 무차별 폭행의 변명에서 가해자가 내 아내가 쓰레기를 안 버리고 한국말을 안 배우는 등의 잘못을 해 때렸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렇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정일 PD 말처럼 우리 국민의 분노를 더 자극하려고 뭐 이런 싸가지 없는 남자가 다 있어. 라는 걸 그렇죠. 우리가 느끼게 하려고 이 그러려고 이유를 전했다고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보도가 그렇게 별 문제가 없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네. 야, 진짜 저런 인간 가 있나? 뭔지 알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 아내를 데리고 와서 지금 그런 그 정말 그런 데서 애기 키우고 살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저렇게 때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생각이 안 돼.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 기자들 생각에는 그런 어떤 화가 나가지고 이걸 전했어요. 근데 그게 그러면은 그 효과대로만 이루어지느냐? 그 매맞는 이유를 때리는 이유를 전해준 것이 정말 긍정적으로만 작용할 것인가? 우리가 막 저 가해자죠 나쁜, 막 이러면서 욕하고 딱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대부분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서 때리는 이유, 성폭행한 이유를 전해주면은 공익적인 그 기능, 지금 말하는 우리의 분노를 자극하는 이 기능보다는 해악이 더 클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은 시민들이 피해자가 폭력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느낄 수 있어요. 많은 시민이 다 똑같이 느끼지 않아요. 아, 저 여자가 밥을 왜 한국 밥을 안 하고 베트남 밥을 했어?
저 여자 왜 한국말 안 배워? 한국에 왔으면 정말. 한국말 배워야지.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지금 그런 식의 네. 얘기가 인터넷에서 아, 떠돌고 그래요? 있다고 네. 해서 제가 놀랐거든요. 되게. 네. 어떻게 세상에.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고 어떡해? 한국에 왔으면 당연히 빨리빨리 한국어 배워가지고 말이야 남편을 이렇게 해야지. 왜 답답하게 해 남편을. 자기가 베트남어를 배우면은 될 거지. 자기가 부부가 서로 알아야지 말이야. 국제 결혼했으면. 그런데 이런 식의 뻔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적이네. 그런 것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걸 좀 언론인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해자의 변명을 기계적 균형이랍시고 그대로 전해주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 폭력 말고 성폭력일 때 예를 들어 그 여자가 옷을 나를 야하게 꼬셨어. 입고 나한테 이렇게 이상한 표시를 해서 내가 성폭력을 했어요. 라든가 그 여자가 이뻤어요. 이뻐서 그랬어요. 이런 옛날에는 그런 게 방송에 나갔어요. 내가 아, 진짜 그래요? 네 그렇죠. 방송에는 나갔어. 그 여자가 예뻐가지고 뭐 예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이 동해서 지 마음이 동한 게 그게 이유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옛날에 말을 해줬어요 방송에서. 그게 다 2차 가해자는 얼마나 끔찍하고 소름 끼쳐요. 근데 때린 이유라는 거를 그런 당당하게 지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걸 우리 국민이 다 듣게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는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지. 명백한 2차 가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서 뭐 기사에서 비판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좀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게 좀 어. 여기 아까 앵커가 말한 황당하다. 때린 이유가 더 황당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것은.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의 말 같지 않은 변명을 우리 시민들이 굳이 다 들으면서 그걸 공익성이라고 생각해서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자꾸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뭔가 맞을 짓을 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맞을 짓을 어떤 것이 맞을 짓이었나 열심히 고민해 보게 된다는 거죠. 맞을 짓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세상에. 제 말이 그겁니다. 세상에 맞을 짓 그리고 때려야 할 이유 이런 것은 없다.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중에 최고 이상했던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것에 대해서는 YTN인데요. 좀 얘기해 주세요. 네. YTN 이주 여성 폭행 남편 구속 엄벌 여론에서는 경찰 여성 청소년 계장 인터뷰를 녹취 인용했는데요. 다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 이제 다른 부분 본인이 억울한 부분 이제 그 전에 가정이 해체되고 지금 이 사람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이 가해자의 이런 개인사 이런 것이 그 폭행에 대한 선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런 내용을 왜 굳이 YTN이 청소년 계장의 인터뷰를 빌려서 보도를 그대로 했는지. 아니 그 가해자의 얘기를 네. 해준 그러니까 거예요. 그 가해자가 한 번 결혼을 했다라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다가 해체됐고 이 말에 의하면 네. 뭐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네. 해체됐고 그리고 이 사람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니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라는 그거랑 거죠. 폭행이랑 뭔 상관이 아니 선처한다는 이 아니, 주장을 이 계장이 말씀하시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일단 이 계장의 녹취는 두 가지 부분에서 문제인데 이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발언이잖아요. 저런 말을 했다는 게 그 그쵸. 가해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두 번째는 이 남자 입장에서도요. 이 남자의 과거사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없죠. 이 사람은 그냥 폭행범일 뿐이에요. 이 사람을 막 완전히 막 다른 것까지 다 개인 어떤 사생활까지 다 해서 지금 뭔가 어떻게 할 필요는 없어. 이 사람도 살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보도가 포인트를 그치. 맞춰서 딱 거기에 맞춰서 그냥 폭행 때문에 예. 지금 일어난 일인데 네, 왜 네. 자꾸 이상한 다른 걸로.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실을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특히 방송 보도에서 어떤 문제이든 간에 자신들이 이걸 보도하는 권리를 가진 것에 대해서 그 우리가 보도해야 되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거기에 그쳐야 되는데 항상 그 이상의 것을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막 두근두근두근 막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도 그런 일종의 경향이 있어요. 사연팔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지적했던 것은 이게 좀 우리가 토론을 좀 했죠. 그날 이제 네. 고민을 했던 건데
때리는 도구, 때리는 어떻게 때렸느냐를 너무 자세히 보도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신문 보도의 경우에는 방송과는 달리 그 때리는 장면이 이제 전혀 안 나오니까 화면이 없으니까 너무 자세히 그 때리는 장면들을 쫙쫙쫙 이렇게 어떻게 했다 묘사를 이렇게 해놨어요. 했대요. 그런데 이제 방송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폭행 장면을 잠깐 그 도입부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이제 멘트로 처리되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멘트에서 소주병, 뭐 낚싯대 이런 말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사례들 특히 저는 이제 소주병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이 소주병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각자의 판단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정답이 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너무 무자비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주병으로 사람을 때린다는 건 사실 그게 깨지면 또 되게 위험한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주병으로 때렸다고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했어요. 요거부터 일단 얘기해 주세요. 예. 채널A 왜 한국말 못해 무차별 폭행 갈비뼈 골절이란 기사와 MBN 베트남 아내 무차별 폭행 공분 이 기사에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소주병으로 맞았다라는 부분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SBS에서 피해 여성 지인의 반복된 폭력 증언, 멍투성이 몸. 여기서 피해자가 베트남 언론을 통해 밝힌 심경을 전했는데요. 여기에서 가해자 진술을 전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3시간 동안 아내를 때린 건 맞지만 소주병을 쓴 적은 없고 페트병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가해자 진술 내용이 소주병에서 페트병으로 바뀐다는들 가해자의 무차별 폭행 사실이 달라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니까. 이런 진술을 전했는지.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 SBS? 아니 소주병이 아니고 페트병이면 물론 좀 덜 아프겠네. 그거는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소주가 들어있는 페트병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이게 도대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할 이유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참 알 수가 아무튼 없네. 이 부분도 상당히 저는 보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요. 저희가 이제 지적한 거 이거예요. 이런 어떤 현상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누가 뭘로 맞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한번 결혼한 사람이니 아니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주 여성이 이렇게 맞고 사는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서 보도를 6건씩 내야죠. 그게 정상인데 그냥 이런 약간 이런 내용 전하느라 6건 하는 거는 실제로 우리 사회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주 여성 폭행 사건에 있어서 반항 감정을 걱정하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어요. 요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베트남 내의 반항 감정을 우려하는 보도는 KBS와 채널A에서만 유일하게 나왔는데요. 네. 다른 방송사들도 아무래도 베트남 이주 여성이 폭행을 당한 만큼 베트남의 부정적인 여론을 단순히 전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두 방송사는 반항 감정과 국제적 망신을 다룬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KBS 참혹한 폭행의 충격, 강력한 처벌 촉구에서는 분개하는 베트남 사람들 반응을 전하면서 말미에 반한 감정에 대한 우려도 전했습니다. 현지 교민들은 최근 박항서 감독의 활약과 활발한 경제 교류로 양국 간의 우호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이번 사건으로 반한 감정이 확산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A도 박항서 나라에서 어떻게 반한 감정 고조이라는 기사에서 베트남 현지 반응을 역시 전하면서 반한 감정을 걱정하고 나섰는데요. 박항서 감독 덕에 더욱 돈독해진 베트남과의 관계에 금이 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게 돼서 또 안 좋아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고 국제 망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예. 민감용 경찰청장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베트남 공안부 장관까지 만나서 철저한 수사 그리고 베트남 국민의 인권 보호를 약속했고 또람 장관도 이에 감사하다라고 화답까지 했는데 이런 양국 관계나 반항 감정 문제는 아무래도 정부 대응에 맡기고 언론은 숱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주 여성 인권을 우려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보도도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국민들을 겁주는 거지 약간 야 반항 감정도 생긴다 지금 부끄럽다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빨리 개선해야 돼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계속 말하는 건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 곁들여서 우리가 무엇을 개선해야 될지 말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이 일이 터지는 바람에 반항 감정이 생겼어. 그렇지. 라고 그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보도의 전체 세트를 봤을 때 그렇다면 이 언론사들이 과연 이주 여성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자라고 보도하고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런 사례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방송사들이 모두 이주 여성의 취약한 인권 실태를 전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까지 해도 입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도한 사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주 여성이 체류 문제에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에 관한 내용이 보도되긴 했는데요. 먼저 이주 여성이 인권 실태를 전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MBC 쫓겨날까 봐 참는다. 10명 중 4명 가정폭력이란 보도에서는 이주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6%는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라는 국가인권회 조사 결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낯선 이국 땅에서 남편 외엔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다라는 이주 여성들의 현실도 전했고요. 또 이주 여성들의 체류 문제가 전적으로 한국인 남편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맞아. 네, 현행법상 비자 연장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하려면 한국인 남편의 신원 보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실상 추방 결정권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른 방송사들도 이런 비슷하게 이주 여성들의 취약한 인권 실태를 또 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권을 지적했으면 개선 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보도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보도는 없었고요. 다만 이주 여성들의 체류 기간 연장에 도움이 될 만한 대법원 판례를 보도했습니다. 7월 4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보도한 것인데 SBS, JTBC, TV조선, MBN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SBS 이주 여성의 불리한 판례 변경, 체류 연장 조건 완화에서는 7월 4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전했는데요. 대법원은 이주 여성에게 이혼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체류 자격을 허용한다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주된 이혼 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만 인정되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한국을 떠나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한 여성들이 많았는데 강제 추방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판결이죠. JTBC, TV조선, MBN도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이런 보도마저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실 방안 찾기는 좀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그냥 듣고 생각나는 거는 그냥 해외 사례나 아니면 다르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 아까 그 대법원 사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이 관련된 지금 심층 보도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또 왜 이렇게 계속 베트남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베트남 신부를 데리고 자꾸 오는 이런 국제 결혼이 계속 많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이제 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그 심층적인 보도들이 좀 각 방송사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듭해요. 지금 이 보도는 사실 지금 이 사안이 터진 것에 붙은 것 치고는 저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문을 조금만 검색해봐도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썸머리해서 잘 전해주는 방송 보도, 그러니까 방송 보도는 그 자체로 굉장히 뭐 단독 보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신문이나 논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다 검증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잘 요약해서 국민들한테 쉽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결정적으로 이상한 보도, 이건 좀 아니야라도 생각되는 보도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TV조선 앵커의 시선. 미쳤어, 내가 보기에. 이건 미쳤어. 제목은 부끄럽습니다라는 신동욱 앵커의. 나는 당신이 부끄러워. 맞아. 폭행 영상을 보거나 신동욱 앵커의 심경을 주로 내용으로 한 보도였는데요. 신동욱 앵커가 이 폭행 영상을 보면서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울컥했다. 이런 심경. 그리고 담당 경찰이 기자에게 전한 이야기에는 마치 내일처럼 낯을 들 수가 없었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그녀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으면 공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뭐 멋지죠, 뭐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시대착오적인 내용들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폭행 영상을 본 신동욱 앵커의 심경을 전하는 앞뒤로 이런 발언들이 등장했는데요. 베트남은 여전히 3강 5륜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입니다. 결혼하는 여성이 지킬 4가지 덕목, 4덕을 노래하는 이런 민요도 많습니다. 이미요, 군대에 가라면 가세요. 모든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당신이 가시면 제가 남아 어머니 봉양, 나이 어린 자식 돌보리.
이 사덕은 집안일, 농사일 잘하는 공, 용모를 가꾸는 용, 언행이 상냥한 언, 그리고 우들은 잘 모시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이라고 합니다. 이거 약간 뚜껑이 확 열리려고 지금 베트남 신부 광고하는 거야 지금? 베트남은 상강어른이 살아있는 유교 국가고 지금 이런 가치를 지금 지키는. 베트남하고 삼강어른을 어떻게 연결시켰지? 야 진짜 절묘하네 진짜. 유교 국가라니까. 유교 국가래. 나 원참 베트남 여성들이 얼마나 참나. 아유 깜짝이야 진짜. 이게 폭행 사건과 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심하다 진짜. 네. 근데 그 뒤에 이것도 있습니다. 순종적이라는 베트남 아내들도 모진 시집살이에 눈물 지으며 이런 구전가요를 읊조린다고 합니다. 며느리로 왔다가 시어머니 얼마나 잔인한지 더 살 수가 없어서 친정으로 간다오.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시어미를 한국 남편으로 바꿔 불러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7월 8일 앵커의 시선은 부끄럽습니다. 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인데 주어는 없습니다. 진짜 주어는 못 없죠? 살겠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거지. 이렇게 순정적인 여자를 왜 때려? 얼마나 순정적이니? 지금 이런 거에 지금 순정적이지 않으면 그럼 맞아도 된다는 거. 아무튼 내가 너무 막 화가 나. 내가 지금 약간 이런 그런 것에 좀. 아니 이게 한 뭐 박정희 때나 그때 나왔으면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 근데 지금 2019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에 몇 년도로 알고 계시는 건지 참. 아무튼 이렇게 진짜 유튜브 시대에 자기 혼자 지금 삐삐 치고 있는지 지금 딱 그 수준에. 삐삐가 아니고 거의 뭐 전신 치고 있는 거죠. 전보 날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고 있는 이분의 자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실 겁니다. 자기는 나 할 말했는데 왜 저러지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왜냐하면 어르신들 중에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어르신들 많이 있긴 하네요. 부끄럽습니다. 네, 주어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당신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민원연에서만 볼 수 있는 모니터 보고서. 온라인 오리지널 콘텐츠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팩트체크를 넘어선 민원연 프레임 체크. 뭐야 이거? 활동가들을 힘들게 하는 처참한 조회수. 바로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만이 민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트를 눌러주세요. 검색창에 민주언론시민연합 혹은 민원연을 검색해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우리 언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손을 잡아주세요. 네, 미련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김성준 전 앵커의 성범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SBS 대형 오보 사고만 빼곤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럴 수가. 저는 그날 갑자기 검색어 1위에 김성준이 있길래 뭔가 싶었는데 그런 범죄 참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네요 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MBN보다 T조나 A가 먼저 문 닫아야 할 텐데요 라고 하시면서 뭘 올려주셨는데 내가 이게 안 보이네? 아무튼 간에 문재인 대통령을 북대통령으로 MBN이 그 자막에 썼잖아요. 네네. 중징계가 예고됐답니다. 네. 그리고 해피로드님이 1,000원을 후원해 주셨고 흑토마님이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HKFPLS님께서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쭉 길게 써주셨는데요. 네, 뭐 아무튼 알겠고 좀 고민이 됩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논의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좀 경론이 있더라고요. 저희 선생님들이나 뭐 주요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네. 근데 뉴스타파 그 김용진 대표도 뭐 해명글을 썼는데 시청자들이 과연 이해할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청자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투어이브 박미정님, 조선희 활동가님 목소리 들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빵뉴스 홍보 영상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프레임 체크랑 재미나게 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왜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할까요? 그게 죄라는 생각이 없는 건지 죄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기억나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풀려나기 위해서. 네네. 네, 잊혀진 386님. 문 대통령이 공화당 철거를 할 때 경찰이 방관했다며 질책을 했다고 국무회의에서 말했다는데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팩트체크하지? 아무튼 알아볼게요. 그리고 옥수수 요영찬님께서요. 너무너무 잘 듣고 있어요. 어제 벙커 직관하다 친구랑 저녁 먹으며 바로 앞집 왔네요. 라고 하면서 부르지오, 제가 좋아하는 부르지오를 노래방 사진을 찍어 추억의 노래방이거든요. 사장님이 좋아하는 노래방. 저희가 옛날에 민원연이 여기에 이 바로 부르지오 노래방 근처에 한 10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아주 또 많이 가서 부르지오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내일은요 우리 그 회원의 하루, 그러니까 날 잡구나 민원연의 회원의 하루를 녹음을 했거든요. 그 인터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회원 인터뷰, 네, 셀럽입니다. 회원 인터뷰. 네, 누구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일요일은 책 읽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 저희 계속 노력할게요. 합시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이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언제나 시민을 위해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시민을 위해야 하는 언론, 함부로 왜곡하게 놔둘 수 없습니다. 언론에 대한 바른 생각, 민원연 회원가입으로